의무업종 같은 경우에 미발행액이 20%거든요. 이 살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수증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는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그냥 현금 주고 받는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국세청 민원실로 가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즘 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서버에다가 내가 현금으로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영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홈택스나 아니면 카드 단말기 있죠? 우리 이렇게 긁는 거. 그게 카드도 되지만은 현금 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걔도 보면은 인터넷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지 발행되는 게 현금 영수증이고 현금 줬다고 받는 게 현금 영수증이 아닙니다. 착각하시기 쉬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의 종류에 대해서 소득공제용은 다들 많이 아세요. 급여생활자들 같은 경우 이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놓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해준다. 이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출증빙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출증빙용 요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급여생활자들은 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 때문에 뭔가 지출했다면은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냥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줘요. 그냥 현금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발행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넣고 발행을 하죠. 지출증빙용으로 만약 발행을 안 하면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소득공제용을 취소하고 지출증빙용을 다시 넣고 하는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지출증빙용이라는 단어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은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근데 가입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문제예요. 보시면 의무 발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직 다 들어가고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뭐 노무사 다 들어가요. 그리고 보건 관련되는 거 병의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심지어 앰뷸런스 서비스업도 들어갑니다. 다만 특이하게 약국은 빠져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문해서 피로회복제 같은 거 사가는 경우에는 단가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약국 말고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음식점, 뭐 커피숍 뭐 다 해당되고요. 뭐 호텔, 모텔 뭐 이런 데 다 해당이 되고 특히 교육 관련되는 거 학원 같은 건데 요게 사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학원비 같은 경우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도 있지만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 자체가 일단 많이 생기죠. 그다음 뭐 통신 판매업도 들어가고요. 뭐 피부 관리, 헬스, 자동차 수리, 여행사, 컴퓨터 수리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은 웬만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저기 사업자 등록을 딱 하고 나면은 문자로 친절히 알려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안 읽으시는 거는 아는데 거기 보면 당신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니까 꼭 가맹점 가입하고 현금 영수증 열심히 발행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아까 이 교육 관련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많은 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지않게 많은 게 인테리어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이고 많으면 몇 천씩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가세 금액 자체도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위한 뭐 회사라든지 가게 같은 데 인테리어 하면 부가세 환급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이슈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부가세 안 받고 10%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됐는데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아까 의무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5일 이내에 일단 발행해야 돼요. 그 즉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참 의무업종이 힘든 부분인데 일반 업종은 소비자가 달라 그러면 주면 됩니다. 근데 의무업종은 건당 10만 원 넘어가면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사업하시면서 건당 10만 원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피부샵, 미용실, 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하여튼 10만 원 넘어가면은 말을 안 해도 발급을 해야 됩니다. 뭐 깎아줬건 안 깎아줬건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도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5%예요. 물론 시정명령 거부하면 20%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의무업종 같은 경우에 미발행액이 20%거든요. 이 살벌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인테리어라 그랬잖아요. 인테리어 뭐 한 2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거 신고 들어가면은 400만 원 토해내야 됩니다. 살벌합니다. 이 매출이 20%라서 이거 진짜로 걸리는 경우를 옆에서 보면 좀 너무 가혹하다 싶은데, 뭐 하여간 뭐 본인이 위반했으니까 할 말은 없죠. 요즘 또 이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발행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국세청에 신고하잖아요. 126번 내지는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은 또 이 포상금을 줘요. 거부 금액 250만 원 뭐 이러면은 5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받아가지고 신고한 사람한테 거의 다 주는 셈인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신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10%안 주기로 했다고 뭐 그렇게 합의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10%못 받았잖아요. 그거 받으려 그러면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어떡하냐. 아까 의무업종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핸드폰 번호로 발행한다 그러는데 핸드폰 번호 모르면 무슨 수로 발행합니까? 뭐죠? 그러면 010-000-1234라는 가상의 번호로라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아까 20%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번호 모르면 010-000-1234 이거로 넣고라도 발행을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세무조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보면 이거만큼 찾기 쉬운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걸 캐시로 받으시면은 뭐 입증하기 어려울 텐데, 요즘 누가 그렇게 받습니까? 다 계좌로 받거든요. 국세청은 참고로 계좌 조회할 때 영장도 필요 없어요. 국세청 직원이 쭉 돈 들어온 거 보면 이거 매출 신고 안 했고 뭐 그럼 뭐 빼박이죠. 어떻게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무업종에 해당하는데도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진짜 걸려가지고 처벌받는 거 옆에서 보면은 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꼭 발행하시고, 또 받는 경우 내가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 증빙용 그거 명심하셔서 영수증 잘 챙기시고, 그렇게 여러분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